사실 운동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이제 소식하면 건강에 좋다, 뭐 이런 뭐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탄수화물, 고단백, 저탄, 고단 뭐 이런 요즘 식이요법 많이 하잖아요. 건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? 이 몸 에너지라는 거는요,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죠. 사실은 우리가 눈, 코, 입, 이 팔다리, 우리가 뇌도 마찬가지고요.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. 예, 그게 이제 바로 한의학에서는 기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이 한의원 가보면 뭐 우리 환자분 기혈 순환이 안 됩니다. 또 기가 약합니다.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. 이제 그게 바로 현대의학에서는 이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혈액이죠.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임파액이라는 게 있어요. 또 우리 몸에 신경의 작용이 있습니다. 자율신경 같은 신경의 작용이 있고요. 또 인체도 사실은 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. 생체 전기를. 자기장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에너지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인데, 그래서 사실 건강이라는 거는 복잡하지 않아요. 우리가 인체 몸의 원리만 알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. 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잘 만들고요. 또 만들어진 에너지가 일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각 기관에 잘 공급하도록 해주고, 에너지 균형이라고 그러는데요. 일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하나의 생체 리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.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.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건강할 수가 있는데, 이제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가 뭐 먹으면 되고 또 뭐 운동도 무조건 뭐 하면 좋은 거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에너지 생성을 말씀을 드리면,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 중에 이 소화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. 소화기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. 그 다음에 심장과 폐 이 순환 기능을 통해서 일상의 우리 움직임, 사실 운동이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. 내가 체지방이 크게 많지 않고 또 근육량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움직여주면 그게 충분히 에너지를 심폐기능과 함께 해서 인체 각 기관에 보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거고, 에너지 이제 균형이라는 거는 이게 호르몬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. 인체의 우리 가장 아래 부분에 있는 이 비뇨생식 기능과 여기에 이제 균형의 작용을 하는 게 잠입니다. 잠과 정신활동이에요.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또 에너지가 생성되고 순환 공급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인체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건데, 이 에너지의 균형이라는 부분은요,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의 에너지라는 거는 아침에 해가 뜨면 에너지가 위로 상승하고요. 또 밤에 해가 지면 에너지가 아래로 내려오고, 그러면서 이제 상승과 하강에 이렇게 큰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인간도 사실은 이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수천 년 동안 해가 뜨면 일어나서 활동을 했고요. 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이게 우리 몸에 이미 유전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 중요한 요소죠. 좋다는 건강법,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그 사람마다 에너지가 이제 다른 거죠. 그 왜 그러냐 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소화기능과 순환기능과 비뇨생식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어떤 친구는 늘 소화 안 되고 손발 차고 피곤해하고 이런 친구도 있고요. 또 어떤 친구들은 요즘 같은 환절기 되면 늘 감기 달고 다니는 친구도 있고, 또 어떤 친구들은 보면 주위에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살도 안 찌고 굉장히 또 성격도 외향적이고 이런 이제 친구들이, 이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장육부의 기능의 차이거든요. 그리고 또 그 유전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? 낮에 자고 밤에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. 하루 종일 노동일 하는 분도 있고,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또 자기 다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먹고 움직이고 이 잠자고 하는 생활 패턴이 다 다르죠.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.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체형과 또 그 사람이 나타나는 평소의 질병이나 또 증상, 이게 다 이제 다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 한방 같은 경우도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요법도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식하면 건강에 좋다, 뭐 이런 장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, 만약에 평소에 손발 차고 소화 안 되고 늘 피곤하고 에너지가 딸리는 사람이 소식해야지만이 장수한다고 소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사람 에너지 부족하면서 오히려 면역력 떨어지고 오히려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요즘 최근에 보면 저탄수화물, 고단백, 저탄, 고단 뭐 이런 요즘 식이요법 많이 하잖아요. 그것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, 지금 말씀드렸던 에너지 생성이 안 되는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이 단백질이 좋다고 파우더 묻고 잡곡류 먹고 하면 소화 안 되거든요.
그게 이제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고, 또 보면 최근에 뭐 요즘 피곤하고 하니까 뭐 홍삼을 먹는다든지 또 뭐 흑염소 같은 거 이거 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먹으면서 에너지라는 측면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 반짝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그 에너지 가지고 성질이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경우에 평소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늘 눈에 충혈되고 입이 마르고 또 뭐 전립선 하체 힘도 이런 분들이 기가 다 떴다는 얘기인데, 이제 그런 분들이 홍삼 같은 열 건강식품을 먹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더 잠 못 자고 더 문제가 되거든요. 또 우리가 흑염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에너지 순환이 안 돼서 늘 물만 먹으면 붓고 살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흑염소 같은 걸 먹으면 나중에는 몸이 더 비대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이제 순환이 안 되고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뭐 이제 운동을 내가 비유를 들어도 우리가 허리 아프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운동이 뭡니까? 아마 얼핏 떠오르는 게 수영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. 그 수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비대하고 그냥 평지에서 운동하고 하기는 중력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수영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. 왜냐하면 부력에 의해서 몸을 가볍게 해서 유연성도 기르고 또 물에서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오히려 체지방도 줄일 수가 있고 아주 유산소 운동으로는 최고의 운동이 맞거든요. 그렇지만 늘 소화 안 되면서 피곤하고 근육량 부족하고 또 마른 복부 비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허리 아픈 경우가 많아요. 배에 힘이 없기 때문에.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허리 아프면 수영이 좋다는 생각으로 수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찬물에서 에너지를 뺏기면서요. 허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생활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. 내 몸의 에너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모를 보면 예를 들어 말랐은 경우는 두 가지거든요. 에너지 생성이 안 되거나 에너지 소모가 많거나.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사람은 에너지 균형이 깨진 사람이에요. 균형이 깨지면 기가 위로 뻗치면서 상기되면서 에너지가 다 발산돼 버리거든요. 그러면서 성격도 급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의사들이 보면 환자가 딱 들어오는 걸 보면 굉장히 뚱뚱하고 뭐 예를 들어 비대하다. 저 사람 에너지 순환이 안 되겠구나. 그 순환이 안 되면 몸이 무겁고 아침에 자고려면 얼굴이 붓기도 하고 손톱 부석부석해질 수가 있고 또 에너지가 몸이 무거우니까 허리, 무릎, 팔다리 뭐 우리 족저근막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지금 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뭐 심장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거든요. 그 사람 외모를 보면 이제 에너지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사람 성격,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질환 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사람의 질환 이런 걸 이제 종합하고 또 이제 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게 알기는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도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책을 통해서 뭐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은 요즘 SNS 검색해보면 사실은 뭐 요즘 뭐 챗 GPT라든지 물어보면 다 나와요. 하지만 그게 이제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게 하고 그 단순한 몸의 원리를 좀 강조를 하고 그걸 이해하면서 생활에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누구나 좀 쉽게 내 몸의 에너지 상태를 좀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카이닥이라고 코리안 AI 닥터인데 이제 인공지능 한의사죠. 우리 풀어보면 이제 요걸 책에 사실은 조금 넣었고 뭐 책에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 SNS 검색을 해보면 노비노 건강법이나 검색을 해보면 일반인들 누구나 자기 개인정보 안 넣어도 됩니다.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 인식 전환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해보면 그 내 에너지 생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고 또 순환은 몇 점이고 균형은 몇 점이고 그래서 당신은 어떤 기능이 가장 큰 문제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식은 어떤 걸 먹고 또 어떤 거는 좀 주의하는 게 좋고 운동도 어떤 운동이 좋고 어떤 거는 또 피하고 또 수면에 있어서도 뭐 어떤 걸 가장 요런 이제 솔루션을 좀 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런 카이닥을 활용을 해서 쉽게 그냥 한번 내 몸의 에너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